자, 고구마 줄기 김치. 네. 저는 고구마는 많이 먹어봤지만 고구마 줄기로 또 김치를 만들어 먹는다. 예. 조금은 좀 생소합니다. 좀 생소하죠. 예. 이제 보통 그 여름에 많이 나오잖아요. 고구마 줄기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름에 보통 그 지방에서는 이 고구마 줄기를 삶아가지고, 삶아가지고 그 나물이나 데쳐가지고 된장에 나물 묻혀거나 아니면은 볶아서 많이 먹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전라도 지방에서 저 밑에 지방에서는요 김치로 담아서 아.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소개할까 합니다. 어떻게 손질을 하면 되나요? 예, 고구마 줄기는요, 우리가 껍질을 벗겨야 돼요. 근데 이 껍질을 벗길 때 조금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예. 이게 좀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세워라 생각하면서 대상이 있잖아요. 네. 자, 우리 가족들한테 이걸 먹인다 하고 이 껍질을 벗겨야지 벗기지 않으면요 질겨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그 인내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고구마 이게 별미예요. 그래서 여름에 여러분들 이걸 해서 한번 잡수시기 바랍니다. 자, 껍질을 벗겨가지고 일단 두 가지가 있겠어요. 네. 하나는요 오늘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거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아니면은 오늘처럼 데쳐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데쳐가지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냥 그 즉시 먹어도 되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익혀가지고 숙성시켜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그 절여가지고 해주면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즉석으로 오늘 데쳐가지고 즉석으로 바로 데쳐가지고 오늘 바로 먹을 수 있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데쳐주셔야 되는데요. 물이 끓은 다음에 이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데쳐주면은 절이는 효과도 되고 즉석에서 맛깔난 김치를 함께 먹을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끓는 물에다가 우리가 소금을 넣을 때는 항상 끓는 물에다 소금을 넣으라 그랬어요. 네. 예, 물이 차가운데 소금이 들어가면은 시간이 굉장히 끓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한 4분 정도 데친 다음에 찬물에 헹궈가지고 4분 데친 다음에 좀 부드러워지면 찬물에 헹궈가지고 물기를 빼주셔야지 기본적인 우리가 담그는 과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지런히요 먼저 양념장을 한번 해볼까 봐요. 양념장이. 예, 믹서에다가 지금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자, 뭐뭐 들어가는가 보도록 해요. 네. 자, 마늘 있죠. 마늘. 예, 믹서에 갈 거니까요. 마늘이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이거 생강. 생강. 예. 자, 그리고요 여기에다가 바로 멸치 액젓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식은 밥이에요. 아, 밥도 들어가나요? 오늘 보통 그 김치에는요 예. 밀가루 풀이나 찹쌀풀이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예. 그게 빨리 쉬니까 빨리 쉬니까 예. 빨리 익어버리니까 좀 덜 쉬라고 빨리 덜 익으라고 밥풀이 들어갑니다. 밥 식은 밥 넣으면 돼요. 아, 그렇군요. 좋아요. 예. 잘 대신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양파. 여기에 양파, 그다음에 사과의 은근한 약간 그 향이요. 그쵸. 굉장히 조금 약간 이 향을 좀 이렇게 좋은 향이 나게끔 해줍니다. 그다음에 매실청. 예, 이것까지만 갈아주셔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는요. 이게 간 다음에 여기다 넣어서 바로 10분 정도 숙성을 시켜줄 겁니다. 됐나요, 선생님? 네. 됐죠?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점점 주시고. 아직까지는 빨간색이 안 들어서 그런지 김치 느낌이 아직 없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를 넣어서 우리가 보통 이게 고춧가루 바로 들어가서 김치를 담는 것보다 한 10분 정도 숙성을 시켜주면 색깔이요 훨씬 더 예쁘고요. 이게 더 걸쭉해집니다. 자, 이게 10분 있다 보면은 더 어우러져가지고 고춧가루 이제 불어나니까, 불어나니까 색깔도 예뻐지고 더 걸쭉해지면서 이 과정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10분 후에 고춧가루를 네. 미리 준비해놨는데 이 색깔이 훨씬 다르죠. 와, 더 빨개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되면은 10분 뒤에 아니면 시간이 있으시면 한 30분 정도 놔두면 숙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보통 양념장과 다대기 양념장도 숙성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예. 이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쪽파 다듬어서 제가 선생님, 제가 지금 여기 아까 숙성시켜 놓은 네. 이 양념장 한번 살짝 맛을 봐도 예, 될까요? 드셔보세요. 네. 어떤가 드셔보세요. 자, 부추도 썰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맛있네요. 숙성되니까 이게 지금 매실청 들어갔고요. 멸치 액젓 아니면 까나리 액젓 하셔도 되는데 감칠맛이 날 네. 겁니다. 이거 살짝 먹었는데 입맛 돌아오네요. 아, 그래요? 예, 집 나간 입맛 돌아왔습니다. 네. 3, 4분 지나면은요, 네. 제가 이거를 건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안 되고, 또 너무 덜 데치면은 또 너무 센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렇죠, 예. 오늘은 즉석으로 바로 버무려서 먹는 거라고 했으니까, 건져가지고 찬물에다가 바로 온도를 다운시켜야지 푸르스름한 색깔이 나겠죠. 그럼 이렇게 데쳐서 먹을 수 있는 이 고구마 줄기 김치는 네. 급작스럽게 손님이 오셨을 때 그럼요. 별미로 또 해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요.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김치니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찬물에다가 헹궈 가지고요. 물기를 빼서요. 이제 김치니까 너무 좀 물기가 많이 흐르면은 이게 여러 가지 양념하고 잘 어우러지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데쳐진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물기를 빼주셔야 돼요. 바로 보통 그 손질해가지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걸 갖다가 바로 이렇게 숙성된 양념장이었었죠? 네. 그래서 먼저 데쳐진 고구마 순에다만 네. 이걸 더 많이 이렇게 바닥바닥 잘 양념이 배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센 거잖아요. 예. 그게 센 것이 들어갔을 때는요, 이제 살살 묻혀주셔요. 숨이 많이 죽지 않게. 네, 그리고 이제 풋내 나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고구마 순 줄기김치에서는 그다지 향이 진하지 않으니까 부추의 향으로 굉장히 다 두 가지 부족한 점을 상충해줘가지고 맛있어요. 예, 부추 향으로 향은 즐기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다 된 다음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소금에 절이지 않고 네. 물에 데쳤기 때문에 예. 소금 양을 좀 넣어주셔야 돼요. 아. 예, 그래서 제가 꽃소금으로 한 2분의 1큰술을 하는데 이건 자기 간들이니까 그래도 만약에 소금에 절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처럼 데쳐가지고 하는 것은 소금 간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소금을 좀 넣어줬고요. 반드시 시청자 여러분들도 소금 간들은 보세요. 각자의 간들이니까. 자기 입맛이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청고추를. 바로 청양고추 그리고 나중에 깨점요. 그래서 바로 숙성시켜서 잡수셔도 되고 이런 거는 오늘은 데쳤기 때문에 예. 바로 잡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미리? 숙성된 게 있으니까 어떻게 제가 됐는가 한번 이건 며칠 정도 숙성시킨 김치인가요? 한나절 정도 밖에다 놔뒀다고 냉장고에 넣으면 요즘은 날씨가 더워가지고요. 예. 금방 익어요. 아. 자, 그러면 우리 그릇 좀 작은 네. 그릇 좀 주실래요? 완성 그릇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익은 건데요. 김치보다 훨씬 더 이게 아삭아삭하니요.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별미니까 예.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여름에는요. 아직 꼭 이걸 드시고 가야지만 그 여름이 즐거울 정도로 아주 그런 분도 계십니다. 매니아도 있습니다. 또 그 철에 나오는 음식들은 예. 꼭 드셔야 네. 또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정말로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우리 어른, 아이 입맛 사로잡는 진정한 밥도둑 고구마 줄기 김치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어서 사천식 가지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참기 힘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좀 이따가 많이 드세요. 자, 일단 사천식 가지볶음. 네. 많은 분들이 가지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그 물컹한 식감 때문에 그렇죠. 나 가지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일단 있죠. 옛날보다 요즘은요. 이 가지의 효능이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예. 굉장히 가지가 건강에 좋다고 이 보라색 이게 안토시아닌 색소해가지고 이 항산화성 성분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가지는요 밥 위에 쪄서 먹거나 아니면 볶아서 먹잖아요. 예. 그럼 굉장히 우리 이특 씨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그 아삭아삭하지가 않고 굉장히 물컹물컹하죠. 그리고 가지는요 그 다른 그 채소에 비해서 수분을 많이 먹어요. 그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기름도 그대로 생으로 들어가면 엄청 기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바로 살짝 소금에 절여가지고 우리가 가지를 하면 아삭아삭한 식감과 기름을 많이 흡수하지 않아가지고 느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천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매콤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매콤하게 근데 중국식으로 약간 두반장하고 굴소스 넣어가지고 조금 볶아보도록 합니다. 네. 소금에다가 절여줄 겁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절이면은요, 바로요. 예. 이렇게 됐죠? 예. 그러면요, 이거 이제 중간중간에 뒤적죠. 물 하나도 안 갔는데 이렇게 아삭아삭하게 잘려져.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특 씨가 네. 이거를 면보에 조금 여기다가 해서 면보에다가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쫙 짜야 되죠.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돌려버리면 예. 이게 안에 이런 부분이 부서져 버릴 거 아닙니까? 아. 자,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예. 아주 최선을 다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오이 같은 것도 절일 때도요, 바로요, 절대로 오이도 손목을 비트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해야 그냥 살이 살아 있습니다. 아. 자, 물기 빼서 호박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소금에 절였으니까 자, 이거 짜진 거 보시죠. 이 보세요. 으깨지지가 않았죠. 아. 예, 힘을 굉장히 압력을 줬어도 이게 비틀지 않아요. 비틀지 말고. 예. 그래서 부드러운 채소를 절일 때는요, 반드시 이렇게 손목을 비틀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해야지 살아 있습니다. 오이 같은 경우요. 예.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돼지고기입니다. 다진 거예요. 부위는요, 돼지고기 다진 거 부위는 등심입니다. 등심. 예. 그래서 등심인데요, 여기에다가 생강술, 간장, 네, 참기름, 설탕 여기다가 넣어서요. 바로 양념은 고기 양념은 우리가 보통 양념을 핏물을 제거한 다음에 이것도 키친타월에다가 다진 거, 채 썬 고기는 핏물을 제거할 때 키친타월에 한 2-3번 정도 갈아주면 된다고 그랬죠. 네. 물로 씻지 말고요. 자, 이래서 고기는 최대한 한 10분 이상은 재워야 양념이 이게 핏물이 빠진 대로 들어가겠죠. 자, 선생님 이제 고기까지 이제 재웠고요. 네. 고기 쟀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채소들, 부재료인 채소들을요, 한번 이게 피망 들어가고요, 홍피망 들어가고 양파 채 썰었고요. 그다음에 마늘 편으로 썰어 놓은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양념 좀 주시죠. 네. 설탕 들어가고요. 두반장이고요. 예. 그리고 두반장 우리나라 고추장하고 비슷합니다. 굴소스. 예. 그다음에 청주. 식초가 들어가면 약간 느끼한 맛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리를 할 때는요, 양념, 특히나 중국 요리 같은 경우 우리가 항상 해먹는 한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스 같은 것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편리합니다. 그렇죠. 하다가 소스를 하려고 하면 다 탑니다. 자, 그러면 달군 팬에다가요. 불로 이동하네요. 고추기름을 제가 넣어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여기에다가 마늘을 넣어서 매운 향을, 고추기름에 마늘의 향이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요, 고기가 우리가 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기를 충분히 익혀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고기를 볶으실 때요, 반드시 나무 젓가락이 4개가 있으면 반드시
나무 젓가락을 이용을 해서요. 풀어가면서 볶으셔야 됩니다. 아. 그래야 다진 고기 같은 것은요. 잘 풀어지겠네요. 풀어집니다. 예. 그리고 고기는요. 반드시 돼지고기 등심을 이용했고요. 네. 핏물 제거해야 돼요. 핏물 제거해야 네. 되죠. 그렇죠? 고기 다진 거니까 핏물 제거할 때는 씻지 말고 키친타월에다가 바로 이걸 갖다가 야. 여러분들 제거해 주냐. 자, 그래서 오늘 사천식인데 나는 매콤한 거 싫어요. 그러면 그냥 식용유 하셔도 되고요. 네. 자, 오늘 요즘 또 여름이고 그러니까 특히나 여름이 아닐 때도 마찬가지지만 돼지고기 같은 거 충분히 익혀야 돼요. 맞습니다. 안 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 요즘 참 말들 많아서. 예. 네. 장염 같은 거 큰일 납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네. 이때 이제 이거는 내가 고기가 볶아진 게 끝났으니까. 자. 가지가네요. 이거. 그 다음에 양파입니다. 양파, 네. 그 다음에 소스입니다. 소스. 네. 지금 불의 온도는요. 요리를 하시다 보면 반드시 불의 온도가 중요한데 중국 요리는 거의 센 불에 단시간에 하시는 것이 불맛이죠, 불맛. 예, 불맛이죠. 자, 그래서 밑에 소스 잘 이게 풀어지게끔 밑에 잘 저어가지고 들어가야죠. 야, 이것 또한 역시 맛있겠네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그 가지를 이용해서 하는 나물이 네. 예, 그냥 그렇게 그게 좀 물컹물컹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소금에 절였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먹죠. 생 가지가 들어가면 기름이요 한없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조리 방법을 소금에 절여가지고 했더니 담백하면서요. 자, 이건 다 됐어요. 와, 맛있겠네요. 거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청피망입니다. 네. 예. 온도 셉니다. 그리고 네, 난 센 다음에 불에.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 접시에 네.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약간 비주얼상으로만 봤을 때는 네. 그 중국집에서 시켜 먹는 네. 고추 잡채밥 있잖아요. 네. 그 그래, 비주얼. 예. 요즘 또 감자 덮밥도 예. 요즘 유행이잖아요. 예. 이렇게 하시면 여기다가 좀 녹말물 넉넉하게 하면 감자 덮밥이에요. 감자 덮밥이에요. 이게 색다르게. 근데 이게 오늘은 포인트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가지가 그렇게 물렁물렁하지 않고 조금 더 힘이 있을 겁니다. 항상 요리를 해서 완성한 다음에는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 자, 남들이 봤을 때 고생했구나. 참 맛있게 보이구나. 라는 것을 정성을 느낄 수 있게. 정성을 느낄 수 예. 있게끔 항상 선을 다음에 한번 봐줘야 돼. 예. 자, 우리 가지볶음 냄새가 정말 좋은데요. 쫄깃해서 좋고 매콤해서 더 좋은 사천식 가지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입맛 돋우는 고구마 줄기 김치. 더 쉽고 빠르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고구마 줄기를 부드럽게 데쳐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절이는 효과도 있고 즉석으로 맛깔나는 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매콤 짭조름한 맛에 밥 한 공기 뚝딱. 고구마 줄기 김치로 기분 좋은 밥상을 차려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